안녕하세요.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권용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결핵 및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성되고 끝나고 나서 이제 흔히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결핵과 비결핵 항상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핵과 비결핵 항상균이라고 하는 균은 이제 마이코박테리아라고 하는 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마이코박테리아는 결핵균과 나병균을 포함하는 세균이고, 종류에는 결핵균하고 나병균, 그 이외에 있는 비결핵 항상균이 있습니다. 이 나병은 더 이상 이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주로 문제가 되는 균이 결핵균이고, 그 결핵균이 아닌 다른 균을 비결핵 항상균이라고 합니다. 결핵균은 주로 이제 사람에서 문제가 되는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고, 정상적으로는 환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결핵 항상균은 환경에 존재하는 균으로 결핵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우리 수돗물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존재하는 균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균은 결핵균이고,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을 결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제일 많은 질병이 폐결핵이 되고, 그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호흡기 감염입니다. 세균성 폐렴과는 차이가 있고, 세균성 폐렴과 다르게 좀 질환의 정도가 길이가 길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알려진 게 굉장히 오래됐고요.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을 괴롭혀온 옛날부터 내려오는 질병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2000년 정도의 미라에서 척추결핵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될 정도로 아주 옛날부터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균이 되고, 이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이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혹은 비결핵 항상균 감염은 이제 최근에 그 질병이 증가하는 질병이고, 최근에 좀 더 자세히 알려지는 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결핵이 옛날 병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 이제 못 살는 후진국병 혹은 과거에 많던 병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잘 살게 되면서 질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결핵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지, 이 병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결핵의 감염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활동성 호흡기 결핵 환자, 결핵은 온몸에서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주로 생기는 곳이 폐결핵이긴 하지만은 몸 전체에 생길 수 있고, 특히 폐에서 생긴 폐결핵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이 있는 환자에서 이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 할 때 결핵균이 포함된 가래방울이 말을 하면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래방울이 공기 속을 떠다니다가 주변 사람이 숨을 쉴 때 이 균을 포함한 가래방울이 폐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들어간 균이 전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염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가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생기고 아주 오랫동안 몸속에 잠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없고, 그 아주 이제 잠복결핵이라고 해서 몸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주 많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이 결핵균을 없애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동성 폐결핵 환자하고 아주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 중에 50% 정도가 결핵균이 몸에 들어오는 감염 상태가 되고, 이 감염 상태는 반드시 모두 다가 질병이 있는 활동성 결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10명 중에 1명만 이제 활동성 결핵이 생기고, 90%는 잠복 감염이라고 해서 어떤 증상도 만들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활동성 결핵이 10%에서 생기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반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온 첫 2년 이내에 생기고 반은 첫 2년 그 2년 이후에 생기기 때문에 결핵은 이제 몸에 들어온 다음에도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유지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핵은 이 잠복 결핵 감염인 상태가 굉장히 많고 이런 사람들이 향후에 활동성 결핵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좀 어렵고 그럴 때 많은 잠복 결핵 감염이 있었었고 지금도 아직은 많지만은 이 사람들이 활동성 결핵으로 꾸준히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결핵의 감염 환자들 수가 결코 빨리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현재 결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는 한 1000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생하고 있고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는 이제 8개 나라, 좀 경제적으로 이제 좀 풍요롭지 않은 나라에서 많이 생기고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이런 데서 전 세계 결핵의 3분의 2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라면 아주 많은 숫자가 발생하고 사망률 또한 낮지가 않아서 이 1000만 명 생기고 매년 140만 명, 145만 명 정도가 이 결핵으로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질병이며 이 감염병으로는 사망률이 아주 제일 첫 번째인 아주 무서운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내성 결핵은 치료가 아주 어려워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내성 결핵은 발생을 하면은 반 정도만 치료가 될 정도로 반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아주 난치성 질병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결핵은 세계 결핵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보다는 여건이 훨씬 좋지만은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핵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급 법정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이제 코로나는 이제 법정 감염병 1급이고 이제 2급인 결핵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2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2019년 신고 환자가 3만 명 정도, 이 중에 새로 발생하는 환자가 2만 3천 명일 정도로 아직도 많은 수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고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에서 결핵 발생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결핵을 보건소 등에서 공공의료 부분에서 많이 치료를 했지만은 현재는 이제 종합병원, 민간의료병원에서 대부분 치료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 결핵은 아직도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이 1등을 하고 있는 아주 좀 부끄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2등이 리투아니아가 40명 정도인데 우리는 한 10만 명당 60명 정도로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핵은 1960년 정도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고 그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줄어들었다가 2000년 이후에 그 줄어든 속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가 최근에 그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숫자는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결핵은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결핵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 먼저 알아야 되는 증상은 폐결핵에 대한 증상이 아주 특징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결핵이다 할 증상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 기침, 체중 감소, 야간에 땀이 난다든지 미열이 난다든지 혹은 심한 경우에 가래 피가 나지만은 피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증상이 아예 없는 환자분들도 결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흔한 증상은 기침이고, 흔히 이제 2주 이상 오래되는 기침이 있을 때는 결핵을 의심해야 한다 할 정도로 기침이 가장 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침은 여러 가지 호흡기, 다른 호흡기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침만으로 폐결핵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의 진단은 증상이 이렇게 뚜렷한 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거는 흉부 X선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결핵이 너무 많을 때는 이 엑스레이만 찍고도 병변이 있으면은 결핵이다 라고 하고 치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결핵 발생 유병률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엑스레이만으로는 진단하기는 좀 어렵고, 가래 검사를 통해서 가래에서 균이 발견될 경우에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와서 엑스레이로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가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래 검사는 보통 3번 이상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래에서 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폐결핵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을 해야 되고, 가능한 3번 이상을 하고 채취한 검체는 가능한 빨리 검사실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균에 의한 오염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다른 균에 이 결핵균이 그 안에 있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검사실로 보내야 되고, 체담 후에 만약에 이제 가래통을 집으로 가져가서 저희가 이제 가래가 병원에 왔을 때 없을 때는 가래통을 들여서 집에서 받아오게 권유를 하는데, 만약에 집에서 받아오실 경우에는 집에서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넣어서 보관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좋고, 운반하실 때 햇볕에 노출이 되면은 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햇볕에 노출이 안 되게 검은 봉지로 싼다든지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흉부 CT를 찍은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CT는 엑스레이보다 훨씬 좀 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핵의 다음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 결핵의 치료는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과는 좀 다릅니다. 세균성 폐렴은 폐렴이 있다고 한 이후에 항생제를 5일에서 10일 정도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폐렴이 치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핵은 그거와는 다르게 많은 약제들을, 항생제는 폐렴은 한 종류 항생제를 쓰지만 보통 폐결핵은 4가지 이상의 항결핵제를 같이 복용을 하고, 그 또한 기간 또한 6개월 이상으로 아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세균성 감염보다는 치료가 훨씬 어렵고요. 그런 치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결핵균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결핵균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핵균은 아주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서 약이 그 균 안으로 잘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물 농도가 많고 많은 약제들을 복용해서 이 단단한 세포 지벽을 세포벽을 뚫고 약이 들어가게 투여를 해야 되고요. 결핵균은 일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빨리 자라는 균들이 있고 아니면은 아주 천천하게 자라는 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속도의 자라는 균들에 대해서 다양한 약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제들을 한꺼번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이 투여할 때 치료가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또한 결핵균은 아주 천천히 자라고, 반면에 이제 약제의 효과도 아주 이제 서서히 자라는 균에 대해서는 치료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재발을 막기 때문에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성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소 3가지, 일반적으로는 4가지 약제를 하루에 한 번 투여하고 6개월 이상을 투여를 합니다. 그럴 때 흔히들 보면은 약의 양이 많고 치료 초기에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초기의 치료에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이후에는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약을 정확한 기간 동안 투여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량과 정확한 투여가 치료에 아주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결핵 치료는 이제 내성 결핵이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결핵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어려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성결핵이라고 하면은 아주 효과적인 우리의 결핵약에 처음 치료하는 초치료의 4가지 약제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결핵에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제의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약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훨씬 떨어져서 치료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성결핵은 내성결핵 환자로부터 그 균이 들어와서 생기기도 하고 혹은 내성결핵이 아니었는데 부적절한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약을 먹다가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약이 4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골라서 먹는다든지 이런 부적절한 투여로 통해서 내성결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발생하면은 치료가 아주 어렵고요. 부작용이 많고 효과가 낮은 약들을 장기간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내성결핵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신약이 2가지 생겨서 치료에 적극 사용하고 있어서 성공률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치료 효과가 더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내성결핵 환자의 사진이고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하얀 덩어리가 있고 여기가 결핵이 있는 부분입니다. 안에 까만 것이 이렇게 폐가 녹아내려서 구멍이 생긴 곳이고 이런 것들이 결핵 치료를 하다가 좋아져서 이렇게 좋아져서 계속 좋아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반대쪽이 나빠져서 보면은 내성결핵이 있는 환자였던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성결핵이라 하더라도 치료 초기에는 결핵약, 1차 결핵약에 좀 치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치료하다가 보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 기간 동안 자세히 살펴야 되고 약을 먹다가 중간에 오지 않고 약만 6개월 받아가서 그동안 자기는 충분히 먹었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나빠져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항상 정해진 때에 잘 방문하셔서 결핵치료 중간에 꼭 좋아지는지 호전 여부와 약물 부작용 등을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다음은 비결핵 항상균에 대해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이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을 할 때 이 비결핵 항상균의 균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결핵균은 환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결핵 항상균은 환경에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환경에 존재해서 흙, 물 이런 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결핵 항상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비결핵 항상균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은 질병 발생은 특수한 분한테만 발생합니다. 이런데 이 질병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 발생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결핵 항상균이 많은 환경과 그 발생하는 환자만의 특징, 예를 들어 아직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특정 면역력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폐에 원래 알고 있던 폐질환이 만성 폐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환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세균이 너무 독한 세균이었다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의 증상은 결핵과 동일하게 특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침과 가래 같은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이고 이런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결핵과 비슷하게 전신세약감, 체중 감소, 식욕 감퇴, 그 다음에 땀이 난다든지 미열이 난다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요. 병이 심해지면은 숨이 차고 가래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호흡기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흉부 X선이나 CT를 찍어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에 맞는 특징적인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여기서는 가래 검사를 해서 비결핵 항상균이 한 번 나와서는 안 되고 반복해서 계속 나와야 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비결핵 항상균은 환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실에서도 충분히 오염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균이 나왔다고 해서 진단을 하지 않고 가래 검사를 반복해서 여러 번 나타났을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균의 종류는 결핵은 결핵균 한 가지밖에 없지만은
비결핵 항상균은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서 아주 좀 복잡하고 질병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과정도 조금 복잡한데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보통 가래 검사를 하고 가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균을 배양을 하고 균이 배양이 된 다음에 균의 종류를 보는 검사를 그 자란 균을 가지고 병원에 보관하고 있는 그 균을 통해서 균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가지 넘는 균 중에 어떤 균인지 보는 검사를 하고 그 어떤 특정 균이 나오면은 다시 그 균이 치료하는 약에 잘 듣는지 아닌지 내성 검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일련의 검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환자분들이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진단 과정과 이런 병의 특정을 꼭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 비결핵 항상균을 결핵으로 오인해서 결핵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비결핵 항상균에 대한 인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 진단된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핵은 결핵 진단되면은 바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전염병으로 타인을 괴롭힐 수 있고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폐가 반드시 나빠지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이게 몸에 있다고 해서 이 균 자체가 타인을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환경에 존재하는 균이기 때문에 환경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하고 접촉했다고 해서 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의 이 균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전염의 위험은 없고 본인의 폐 또한 환자의 폐 또한 이 병이 아주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단을 한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제 치료를 할지에 대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환자분이 병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아셔야 되고 이 병이 진단되자마자 치료하지 않고 치료해야 되는 정확한 시점을 의사와 상의를 해서 적절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치료에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약을 잘 드실 수 있는지 혹은 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이 치료에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균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균에 따라서 치료약이 그 다음에 약의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균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돼야 되고 이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결핵보다 치료가 훨씬 조금 더 힘들어서 일반적으로 좀 많은 약을 2년 정도 보통 2년 정도 그 정도 드셔야 될 정도로 장기간 복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작용도 꽤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왜 치료를 해야 되고 언제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먹는 약으로 보통 치료하지만 병이 심해진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하고 주사 항생제가 필요하고 장기간 투약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이 상당히 생깁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이 나빠지는가 하는가입니다. 이 병은 아주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서 병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보고 병이 나빠진다고 할 때, 나빠진다는 의미는 환자의 증상이 나빠질 때, 기침, 가래 같은 게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계속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엑스레이나 CT에서 환자의 폐가 너무 나빠진다든지 변화가 있어서 더 나빠지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가래 검사를 통해서 균이 아주 많이 나온다든지 균의 양이 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보통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를 할 때도 그 치료를 시작을 아주 급하게 환자의 이런 나빠지는 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즉시 치료하지는 않고 환자분이 얼마나 약 먹을 준비가 됐는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보통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장기간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약을 조금 드시다가 드시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초기에 치료를 안 해서 내성을 치료를 하다 중간에 멈추면 약물 내성이 생기고 향후의 치료를 훨씬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환자가 약을 충분히 먹을
그런 준비가 됐을 때 보통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감염병이고요. 폐결핵은 가래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결핵의 치료는 정확한 약물 복용이 필수적이고 내성 결핵 치료는 여기서 이제 약물 내성이 생기면 아주 치료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비결핵 항상균은 환경에 존재하는 균이고 남한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은 진단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균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에 있어서는 환자분의 결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반드시 이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의는 마치고요. 흔히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은 과거에 결핵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됐는데 다시 결핵에 걸릴 수 있는지 흔히들 물으십니다. 결핵 치료를 할 때. 그래서 결핵을 인플루엔자나 이런 거는 혹은 홍역 이런 예전에 이제 감염병, 호기 감염병 아시면 이제 걸렸다 나으면은 면역이 생겨서 더 이상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은 이제 걸렸다가 나았다 하더라도 병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핵균이 다른 사람, 결핵이 있는 환자하고 다시 접촉을 하면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고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균이 아주 조금 일부가 몸에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몸에 있는 결핵균이 완전히 몰아냈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정확한 그런 검사법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고 흔히 이제 100명 치료하면 3명 정도는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결핵이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아셔야 되고요. 결핵약을 먹고 금방 증상이 없어졌는데 약을 6개월 동안 이렇게 오래 먹어야 되는지 많이 물으십니다. 결핵약은 4가지 종류를 먹고 그때 이제 초기에 한 2주 정도의 증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활발히 증식하는 균을 초기에 막 결핵약이 죽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천천히 자라는 균들은 6개월 동안 장기 복용을 해야만 흔히들 이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완치를 해서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를 위해서는 충분히 오랜 기간을 정확하게 투여를 해야만 됩니다. 결핵을 진단할 때 가래 검사를 해야 되고 가래가 잘 안 나온다는 분도 많고 가래 검사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없고 결과가 나올 때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혈액검사는 흔히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혈액검사가 없는지 많이 물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피검사만 가지고 활동성 결핵을 진단할 수는 없고요. 잠복 결핵이라고 그 결핵병이 생기지 나한테 이제 병이 생겨서 남을 전염시키는 이런 병이 아닌 균만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잠복 결핵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병이 있지는 않고 균만 있는 상태인데 그런 잠복 결핵은 피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이 있는 상태, 결핵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활발히 증식하면서 남도 전염시키는 이런 활동성 결핵은 가래 검사를 통해서 활동성 폐결핵은 가래 검사를 통해서 진단해야 합니다.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 의심이 된다면 병이 빨리 나빠질까봐 걱정입니다.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될까요? 흔히들 많이 질문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결핵 항상균은 진단과 치료가 항상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진단 동시에 치료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를 서두르는 것은 아주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는 것을 좀 방해하고 치료를 서두르는 것은 이제 환자가 정확한 이제 병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병이 나빠진다는 증거가 없을 때는 절대 이제 치료를 서두르지 않고 경과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서 향후에 어떻게 치료를 할지, 언제 치료를 하고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와 상의하는 게 먼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을 이제 치료를 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치료를 해서
완치라는 판정을 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 물으신 경우가 있는데 결핵보다는 재발이 많습니다. 불행히도 이제 비결핵 항상균은 환경에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에 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균들에 노출이 되고 한 번 걸렸던 분들은 폐에 흔적이 많고 또한 비결핵 항상균이 몸에 잘 들어올 수 있는 환자만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결핵 항상균이 다시 들어와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흔히 치료를 한 이후에도 한 반 정도는 재발을 하기 때문에 재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발이 많다 하더라도 치료는 반드시 필요해서 치료를 해서 병의 경과를 많이 좋아지게 해서 폐를 좋아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도 병원에 좀 주기적으로 와서 폐에 다시 재발을 하는지 비결핵 항상균 폐질환이 다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끝났고요. 비결핵 항상균과 결핵은 아주 이제 만성 감염병이라서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과는 진단과 치료가 많이 다릅니다. 치료 과정도 아주 복잡하고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병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정확한 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치료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